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총정리 스페셜을 좀 찍을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요 종목을 가지고 시장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무조건 시장의 중심 주도주고요. 자, 이 SK 하이닉스는 이제부터 폭등을 할 건데, 자, 얼마까지 갈지 영상에서 끝까지 보시면 아주 금투세 머릿속에서 사라질 겁니다. 금투세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도자들도 본인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적을 외부로 돌려요. 어떤 전문가도 본인 종목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뭔가 탓을 할 걸 찾습니다. 공매도 2차전지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서 2차전지가 올라갔나요? 자, 금투세가 해결되면 과연 시장이 올라갈까요? 그럼 지금 SK하이닉스가 반등하는 건 금투세 때문에 아직 사지 못할 이유가 되나요? 자,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주가가 싸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고요. 오르면 매도인 거예요. 매도하지만 다 매도하면 안 되겠지. 왜? 추세는 기니까. 제가 오늘 그걸 좀 설명드릴 건데, 오늘 제가 이제 루닛,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대봉 LS, HD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이런 거 제가 이제 그래도 한 번씩 꾸준하게 찍어왔던 종목들을 일단 좀 썸네일에 적어 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좋아요가 500개가 안 됩니다. 자, 좋아요 500개가 되는 종목을 지속 촬영할 거고요. 기회를 드릴 거야. 댓글에 내가 예를 들어 루닛 주주야, 아니면 한농화성 주주거나 이수 스페셜티 주주거나 산일전기 주주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분석해달라는, 분석해주세요, 어떤 종목이든 분석해달라고 댓글을 적어요. 많은 순서대로, 주주가 많은 순서대로 한 번씩 찍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다시 좋아요가 500개가 되면 계속 찍는 거고, 아니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거예요. 루닛이 됐던 한농화성이 됐던 이런 종목들을 좋아요가 500개가 안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다시 기회를 드릴 거고, 이런 방법으로 좋아요 500개 안 나오는 거는 계속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살리고, 이거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계속 찍는 건 안 찍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종목에서 500개가 나오니까. 좋아요를 미친듯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결국은 여러분들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SK하이닉스는 지금 엘리어트 3차 파동까지 다 나온 거예요. 자, 1차 파동 나왔고요, 2차 파동 나왔고 3차 파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어트 파동의 하락 2파, 1파, 그리고 2파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시작점이 여기에요. 한 85,000원에서 9만원으로 볼 수 있고, 여기가 24만원이잖아.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8만원으로 두고 24만원으로 둡시다.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이론을 아시나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시장 지수에만 원래 쓰는 거예요. 절대 개별 종목에 쓰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엘리어트 파동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개별 종목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투자론이나 이런 거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S&P 500 지수에 쓰는 게 원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고, 그것은 성장을 한다는 이 가정이 필요해요. 기업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쓰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기업, 시장 지수와도 맞지 않는 거, 이런 거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성장을 하고 시장 주도주고, 우리 시장의 지수를 감당할 만큼, 코스피를 감당할 만큼 흐름이 비슷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곳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놓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래요. 8만원부터 24만원까지 왔었는데,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이 어때?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나오고 하락 2파까지 마무리가 됐을 때,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40% 정도 수익이 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의
끝자락입니다. 자, 즉 28과 24 사이에 16이 갭이 있죠. 16의 갭에서 곱하기 0.4를 하면 얼마죠? 6.4예요. 그럼 여기다가 6.4를 더해봐. 그럼 14.4가 나와. 14.4가 여기여야 돼요. 여기서는 40% 위고 여기서는 60% 아래가 나와야 되는데 14.4만원까지 가야 엘리어트 파동이 1, 2, 3, 4, 5 3차 1, 2 이렇게 이 파동이 끝났을 때 기준점 대비해서 40% 오른 거 시장 지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 파동이 쭉 하고 나면 40%가 저점이 올라가 있어야 돼.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어때요? 14만 4천원까지 지금 16만 8천원인데 자 보세요. 여기 15만원 14만 저가 기준으로 해도 14만원이 안 되네요. 15만원입니다. 자, 즉 명확하게 이 지점을 선택을 해보면 제가 아까 8만원으로 잡았죠. 근데 여기가 시작이 지금 9만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번 바꿀까? 그러면 나오겠지. 나오겠죠. 자, 9만원에서 시작해서 24만원까지 갔으면 15죠. 곱하기 0.4 하면 6이죠. 플러스 6 하면 14. 14만원. 안 나오네. 근데 얼추 비슷해요. 얼추 이 10만원, 9만원, 10만원 대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14만원이라는 이 가격대보다 조금 위에 있죠. 14만원보다 위에 있으니까 자, 이거는 기업이 성장한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맞춰서 시장 지수가 있지만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안착을 해서 이렇게 하락 2파를 만들어냈는데 그 최저 바닥이 40%보다 위에 있다면 이거는 정말 이 주가 흐름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때부터는 사야 되는 거야. 물론 이것이 조금 더 하락을 해서 가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만 그렇지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시장 분위기 너무 좋고요. 뭐 금투세 이상하게 머리가 이상한 거 박힌 사람들이나 그러지 지금 시장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기업들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도 보시면 안 빠져요. 하락 2파가 끝났어. 근데 기준점 대비해가지고 올랐을 때 10만원 기준으로 왔다고 쳐도 이거는 그러면 이게 한 14만원, 5만원 가 있어야지 정상인데 이건 이보다 훨씬 위에 있어. 이거는 너무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더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논할 게 아니에요. 엘리어트 파동이 다 끝났어. 하락 5파까지 다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2파까지 끝났는데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기업들이 기준치보다 위에 있다면 정말 좋은 기업이고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정말 그만큼 성장하고 있고 정말 사실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금투세 얘기를 계속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고 조회수 나온다고 금투세 해서 시장이 무너진다고 겁을 주니까 그 겁을 주니까 계속 그런 영상만 반복적으로 찾아보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금투세건 외국인이 몇 조를 팔건 이 하락 파동이 끝나고 나면 상승 파동 이제부터 상승 3파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 파동 5개를 다 합쳐서 1파로 봐요. 정말 크게 20년간을 놓고 볼 때 이런 거를 다 합쳐서 1파, 2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갔다가 또 이걸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년 주기로 봐서 뭐 3년에서 4년을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그래서 한 15년에서 20년을 완전한 파동으로 봐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런 게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금방 올라와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루닛 볼까요? 루닛은 자, 보시면 루닛이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10,000원부터 13만원까지 갔어요. 자, 1부터 13까지 갔는데 그럼 12가 되죠. 곱하기 0.4 그러면 4.8이죠. 그럼 5.8
4.8을 더하면 5.8이 돼요. 5.8 여기까지가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정말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다면 사실 여기서 멈췄어야 돼. 5.8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아래까지 왔을까요? 성장이 없어. 기업은 너무 좋은데 아직 성장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성장이 시작했으면 되겠지만 이 적자 성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기업에 쓰면 된다? 안 되죠. 기업이 기술력만 있다고 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영업이익이 나고 그것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면서 자기 자본이 올라가고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까지 가야 기업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 성장주, 뭐 기술주 이러고 있으니까. 자, SK하이닉스는 어땠을까? 성장을 정말 정확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적자에서 흑자에서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7조. 자, 연간으로 볼게요. 자, 지금 분기별 7조는 거의 나오기 힘든 수치예요. 이 3분기는 정말 최고의 해가 될 겁니다.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 또 올라갈 겁니다. 오늘 7%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영업이익 7조가 곱하기 4를 하면 영업이익이 1년에 28조가 나와요. 단 한 번도 영업이익 SK하이닉스 12조, 6조, 5조, 뭐 마이너스 7조, 24, 36, 34 이렇게 돼요. 엄청난 성장이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시경제, 뭐 금투세, 공매도 이딴 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잘 되는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시장의 독점성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만큼의 파급력을 미래에 미칠지, 이것이 주가지. 기본적으로 뭐 전쟁이 나고 뭐 금리 인상 금리 인하는 근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금리 인상기가 되면 당연히 시장 지수는 줄어들고요. 금리 인하기가 되면 당연히 시장 지수는 올라가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돈줄을 죄는 거예요. 모든 시장의 돈이 죄이기 때문에 물가라는 게 내려가는 거예요. 물가가 뭐예요? 물건의 가격이야. 주식도 물건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못 올라오는 거야, 지수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다른 거에서 막히고 계속 다른 거에서 막히고.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되잖아. 그럼 뭐야? 물가 상승. 그죠? 물가 상승. 물가 뭐야? 물건의 가격. 주식도 물건이다. 주식 가격 올라가는 거야. 자, SK하이닉스 말고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거 보세요. 자, 정말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이 적자나고 100억도 못 벌던 기업이 22년도에 1000억을 벌더니 23년도부터 3000억, 24년도 7000억, 9000억, 1조예요.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주가가 빠지는 기회가 된다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26년도까지 성장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도 있고 정점을 어디에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5년도, 26년도도 캐파가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시간이야.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 그럼 루닛은요? 앞으로 이익이 나올 기업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선 텐베거가 나올 수가 있어. 실제로. 알테오젠 어땠어요? 알테오젠이 뭐 대단해서 텐베거 나왔어? 적자 드디어 흑자가 나오고 중간에 분기 이익이 진짜 이거 나오니까 뭐야, 자기 자본 이익률 61% 52%가 나오네. 야, 이거 미쳤다.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이런 기회에 정말 텐베거가 나온다고요. 실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봐야 돼요. YC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YC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포다 뭐다가 아니라 이 파동의 흐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가요, 주가가.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뚫고 나갔죠.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사실 이렇게 주가가 가는 게 정상인데 이거보다 안 떨어져? 그럼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 걸 알고 주식을 하셔야지. 자, 우리 시장이 막 안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좋아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추석 때 FOMC 회의가 17일, 18일 날인데 우리는 추석 공휴일입니다. 그럼 19일부터 이게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을 사면서까지 기대감을 갖고 정말 사실은 내일까지는 주식을 많이 사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오르고 내리고 사고 팔고가 아니라 주식을 모아가야 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실. 물론 이게 B컷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상승이 다음 주 추석이 끝나고 나올 수도 있지만 혹여 B컷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 주가가 막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막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상향을 천천히 하는 방향으로 갈 테고 어쨌건 올해 금리 인하를 4번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컷을 한번 하고 이렇게 가져가자는 거지, 이 친구들은. 근데 만약에 그냥 단계적으로 해도 돼요, 금리 인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매달 할 때마다 지수가 뻥뻥뻥뻥 후루루루루루 올라갈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금리 인하를 앞으로 4번 한다는데 금투세가 들어오십니까? 금투세가 뭔데? 내가 여러분들 금투세가 뭐냐고 제가 저 금투세 계속 그래. 금투세가 뭐야? 왜? 제가 이거 제가 옛날에 세법개론 책 찾아가지고 사진까지 다 올려드렸거든. 내가 공부한 거 배당소득세랑 이거 배당소득세 뭐 이자 배당 해가지고 비과세랑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실제로 다 그거 회계사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예요. 일요일날 했나? 이거 올려드렸잖아. 이거 다 세법개론 책입니다, 이거. 이거 보시면 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과세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어떤 과세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런 거는 이제 벌로 주는 거고 이제 분리과세 되는 거는 조특법에서 이거 조특법 항목이 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사업소득 같은 거니까 이제 25% 정도 매기고 하는데 일반적인 배당 이런 거에 좀 들어가죠. 일반적인 이자 이런 걸로 사실 이제 주식들이 이제 뭐 결정되는데 일단 원천징수 지금 여기 국외지급 이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이건 국외에서 원천징수를 때리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고 조건부가 있고 이런 곳에서 어떤 것들은 종합과세를 여기 보시면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한다. 원천징수 안 된 거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출자 배당 이런 것도 이제 벌로 종합과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부 종합과세 이런 것들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2천만 원 초과하면 우리나라도 종합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종합과세 세율에 따라 하면 40%씩 돼요. 구속자들은.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건데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유죄배당이라든가 여기도 보시면 법인으로 받은 배당 빙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대주주들은 이런 걸로 가니까 사실 이런 배당에 대해서 사실 세금 낼 게 대주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신 우리는 자꾸 이제 주식 차익에 대해서 뭔가를 날려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비과세 이자소득 이런 데에서 보시면 이제 이 종합관리계좌 ISA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비과세로 지금 이제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재형저축, 공익신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운용 사모펀드들이 있어. 그런 데서 많이들 이제 비과세로 하다가 지금 여기도 비과세 배당소득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뭐 소액주주, 뭐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모펀드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뭐 신탁, 투자 신탁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이제 비과세를 받던 기업들이 사실은 이걸 없애고 그냥 22% 내 1억까지는 공제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 금투세를 한다는 건. 근데 잘 생각해 보실 게 그거를 한다고 해서 절대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뺄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그냥 운용 사모펀드 이쪽에서 비과세로 그동안 혜택 받았던 것들에 20%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열이 받는 거지. 여러분 개인들은 상관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고소득자 되면 차익 다 해가지고 종합과세 해버리면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금투세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영향받지 마시라고. 시장은요 결국은 싸지면 오르고 올라가면 내려와요. 거품이 생기면 거품이 빠지는 작업이 들어가고,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 되면 시장 지수가 내려가고, 물가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시장은 분명히 이제부터 정말 좋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TS 공방에서 같이 하시고, 좋아요가 500개가 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영상 받아보시기 힘들 겁니다. 자,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